혹시 아무리 푹 자도 몸이 천근만근이고 딱히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울적하고 그런 날들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런 미묘한 신호들, 어쩌면 우리 몸과 마음이 보내는 우울증의 초기 신호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걸 제대로 아는 게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 누구나 기분 안 좋은 날은 있잖아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일시적인 우울함이랑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는 대체 어떻게 다른 걸까요? 오늘 바로 그 애매한 경계선을 같이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확실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울증은요, 절대 의지가 약해서, 성격이 나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뇌 속에서 기분이나 에너지를 조절하는 화학물질,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져서 나타나는 명백한 의학적 질환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에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우울증의 첫 신호가 감정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놓치기 쉬운 이 신체적인 증상들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차이가 핵심인데요. 보통 우리가 피곤하면 주말에 푹 쉬고 나면 그래도 좀 낫잖아요. 근데 우울증이 동반하는 이 무기력감은요, 마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돼서 아무리 충전기를 꽂아놔도 전원이 안 켜지는 그런 느낌에 가까워요. 쉬어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에너지 고갈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신호가 바로 이 회복되지 않는 피로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마치 거대한 산을 넘는 것처럼 느껴지고 샤워나 식사 같은 아주 기본적인 일상조차 해낼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버겁게 느껴진다면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두 번째는 잠의 문제입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떠다녀서 밤새 뒤척이는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반대로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듯이 하루에 10시간, 12시간을 자도 계속 잠이 쏟아지는 과다수면을 겪기도 해요. 이렇게 수면 패턴이 극과 극으로 확 바뀌는 건 우리 뇌의 조절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아주 중요한 경고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먹는 습관의 변화예요. 모든 음식이 그냥 모래알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안 느껴져서 입맛이 뚝 떨어지고 체중이 줄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는 듯이 특히 탄수화물 위주로 막 폭식을 해서 체중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거죠.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변화 모두 우리 마음의 상태가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살펴봤으니까요.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러니까 마음의 세계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우울증이 우리 내면에 과연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한번 알아보죠. 네 번째 신호는요, 감정 조절 능력의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허허하고 웃어 넘겼을 사소한 일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거나 별거 아닌 일에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험. 마치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올라탄 것처럼 기복이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지는 건데요. 이렇게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건 우울증이 뇌의 감정 조절 센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이건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내면의 목소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나는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야. 모든 게 다 내 탓이야. 같은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마치 배경음악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갉아먹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 평가가 바닥을 치고 부정적인 생각의 늪에 빠져버리는 것. 이게 우울증의 가장 특징적인 인지적 증상 중 하나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신호들을 알아봤어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신호들을 알아챘다면 그럼 우린 뭘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문제를 아는 걸 넘어서 우리가 직접 해볼 수 있는 희망적인 회복의 단계로 한번 나아나 보겠습니다. 회복을 위한 핵심 열쇠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첫째,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둘째, 하루에 단 15분이라도 괜찮으니까 햇볕을 쬐는 것. 그리고 셋째,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럼 이게 왜 효과가 있는 걸까요? 규칙적인 생활은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정상으로 돌려서 아까 말했던 불규칙한 수면이나 식욕 문제를 안정시키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줘요. 그리고 햇볕은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을 더 많이 만들어내도록 돕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전문가와의 상담은 정확한 진단을 받고 나에게 꼭 맞는 효과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는 그야말로 회복의 첫 단추를 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 중에서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저는 바로 이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우울증은 개인의 약함이 아니라 제대로 된 도움을 받으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 치료 가능한 질환이라는 사실, 이것만큼은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밖에 나가서 걷기,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듣기, 아니면 그냥 친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기. 오늘 당장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위해 내디딜 수 있는 그 작은 한 걸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작은 발걸음이 회복이라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